머리로는 헤어져야 하는 걸 아는데, 결혼까지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끝이 있는 연애라는 걸 아는데, 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헤어져야 할지, 끝장을 봐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은 분들은 꼭 이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헤어짐 이후 상대방의 미련 가득한 여지는 원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헤어짐을 통보받고도 재회를 놓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여지. 헤어짐을 단호하게 통보하면서도 상대가 여지를 주는데 과연 의미부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해놓고 막상 연락을 했더니 잘 받아주고 차단을 안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펑펑 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인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괜찮아지면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인스타 스토리를 꼬박꼬박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커플 어플들을 끊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카톡 푸사 정리를 분명 했는데 히스토리에 나와 관련된 사진을 남겨두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여지 있는 모습을 보이면 차인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머리가 터져요.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이렇게 미련 있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나랑 헤어지는 게 힘든 걸까?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지 있는 행동은 원 플러스 원의 개념이에요. 성향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헤어짐 통보에는 자연스럽게 여지 있는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별은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고 힘들어요. 정이 많으면 많은 성향일수록, 겁이 많으면 많은 성향일수록, 마음이 여리면 여린 성향일수록 헤어짐은 헤어짐을 통보받는 사람, 통보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마음과 재해를 원하는 마음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애매한 행동들은 말 그대로 단순히 의미 없는 여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다시 재회하고 싶은 의지를 충분히 보였고, 만약 상대가 정말 재회를 원한다면 잡혔을 거예요. 상대방의 여지가 재회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머리 터지게 고민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이미지 관리로 여지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저기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다가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겁이 나서 보험으로 남겨두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 환승을 해서 결혼식 날까지 잡아놓고 여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나온 사진이 없어서 오죽 사진이 없으면 내가 찍어준 사진밖에 못 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미 꺼진 불이에요.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애매한 불씨 정도로 불을 살려내기란 어렵습니다. 남 죽긴 아깝고 자기 갖기는 싫고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 우리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를 원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반드시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헤어짐을 통보받고 붙잡는 상황에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이 원망스럽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상대방을 만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한없이 자책합니다. 내가 변하기만 하면 충분히 상대방과 다시 잘 만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재회를 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해를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변하면 언젠가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습관을 바꾸는 것도 정말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재해를 하게 되면 감내해야 할 것들이 따라옵니다. 현재 상대방과 나는 감정의 불균형 상태예요. 상대는 무조건 헤어짐을 하겠다는 상황이고 나는 다시 만나겠다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내가 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붙잡는 지금보다도 더 답답하고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게 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상대방은 헤어짐을 무기하면서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누가 다시 만나지? 너가 이렇게 힘들 걸 알고 다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야? 진짜 지친다. 미안한데 이전이랑 마음이 너무 달라. 상대방은 이런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달고 살 수도 있어요. 대체 이렇게 눈치 보면서까지 만나야 하는 건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 관계를 지켜야 하는 건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재회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어른인데 내가 무조건 다 잘하겠다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나만 일방적으로 지게 될 수 있어요. 툭하면 상대방은 헤어짐을 무기화 삼게 되고요. 과연 내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서 재회를 한다는 건 헤어지기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행동과 실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변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말의 무게를 지키기 위한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재해를 원하는 마음에 앞서서 원래 내 모습보다 150%, 200%로 변화하겠다는 열정이 크고 아주 희망적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와의 수많은 다툼, 헤어짐의 과정들, 밑바닥까지 본 시간들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수많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쏙 빼내서 찾고 싶겠지만 그 이면의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상대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버틸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셔야 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인드는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게 반드시 있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알아주겠지. 그렇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겠지. 그런데요, 여러분, 당장 눈앞의 꿀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눈앞의 꿀을 얻어도 그 감사함은 잠시뿐. 선택 이후에 감당해야 할 게 생기면 후회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머리로는 재해를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한 고민 끝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결정이 서게 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담담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